감기 한 방에 나을 수 있게 주사를 놔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주사 맞는다고 감기가 한 방에 낫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면역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감기입니다. 요즘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최근 감기는 아주 독합니다. 저도 1, 2주 전에 감기에 걸렸는데 제 평생 이렇게 지독한 감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2, 3일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코와 가래가 어찌나 심한지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사실 감기의 경우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항상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봄, 가을 같은 환절기는 일교차가 심해서, 여름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요새는 1년 365일 감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감기 환자가 항상 제일 많습니다. 저희 병원도 암 진료를 위해 오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일반 진료 중에는 감기 환자가 항상 절반 이상이거든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 감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대부분 별다른 치료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고, 심한 감기도 며칠만 고생하면 호전되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감기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 질환이라 간혹 환자의 어떤 증상 파악이 어려울 때도 있고,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심한 감기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질환이 되는 거죠. 감기는 좋아지는데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감기란 상기도에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통칭합니다. 여기서 상기도란 이 비강부터 후두까지를 의미하므로 기관지염이나 폐렴은 감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감기는 영어로 커먼 콜드라고 하고요. 의학 용어로는 급성 비인두염을 의미합니다.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200여 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라이노바이러스가 50% 정도로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감기의 원인이고요. 이외에도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등 여러 바이러스 감염이 감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감기가 발생하는 상기도를 조금 세분해서 살펴보면 코와 비강, 코 주변의 상악동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목이죠, 인후, 후두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상기도입니다. 당연히 이 부위에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인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후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등이 모두 감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감기의 증상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보통 콧물, 재채기, 기침, 가래 등이 있고요. 열이 나면서 오한, 근육통 등이 동반되기도 하죠. 목이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서는 두통이나 안구통,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코가 마르고 건조하기도 하고, 코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감기 진료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증상에 대한 객관화인 것 같습니다. 환자마다 증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에 맞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물어보면 그냥 감기가 왔어, 몸살이 왔어, 목이랑 코가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이 감기가 왔다는 게 기침을 한다는 건지 전신에 근육통이 있다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또 몸살이 있다고 하면 온몸이 아프다는 건지 춥고 오한이 든다는 건지 애매하고, 어떤 분들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는 거를 몸살기가 왔다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기 환자는 열을 먼저 측정을 하고요. 전신적인 증상, 온몸이 아픈지, 추운지, 식은땀이 나는지 등등을 세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후 두통이 있는지, 어지럼증이 있는지, 침 삼킬 때 목이 아픈지 등을 물어보고, 기침을 하는지,
콧물이나 가래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색깔은 어떤지, 하얀지, 노란지, 초록색인지 물어보고요. 콧물은 물처럼 줄줄 흐르는지, 끈적끈적 덩어리가 지는지 등을 물어보게 되죠. 목이 아프다면 목 안에 편도가 부었는지, 염증이나 고름이 심한지, 백태가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하고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감기로 진료를 보러 가신다면 이처럼 증상을 조금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기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이라고 했지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치료는 일반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도 없을 뿐더러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한다고 바로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감기가 별다른 치료를 안 해도 2, 3일이면 호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증상이 심할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을 하는 거죠. 기침 가래가 심하면 진해거담제를 쓰고, 콧물이 심하면 항히스타민 같은 콧물약을,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으면 진통소염제 같은 해열제를 쓰는 거죠. 이외에도 2차 감염을 방지하거나 편도염 등이 심하고 이로 인해 고열이 나는 경우 염증 완화를 위해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주사나 수액의 경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감기를 더 빨리 치료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몇몇 환자분들이 감기로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 감기 한 방에 나을 수 있게 주사를 놔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주사 맞는다고 감기가 한 방에 낫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감기에 맞는 주사라는 것도 먹는 약과 비슷하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이 나면 일단 열을 떨어뜨리고 열에 의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열 소염제 주사를 놓게 되고요. 콧물이나 기침이 심하면 이에 대한 주사를 놓는 거죠. 수액의 경우 고열이 반복되어 탈수 가능성이 있다면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감기의 경우 면역력 저하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주사를 같이 맞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C의 경우에는 급성기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수액을 맞으실 때 섞어서 맞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다음으로 전염력입니다. 감기의 경우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콧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코에서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감기 환자의 경우 기침보다는 콧물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더 잘 확산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러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감기와 관련해서 진료를 보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병원을 다녀왔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다른 병원을 내원하신다면 이전 병원에서 드셨던 감기약 처방전이나 약 이름이 나와 있는 약봉투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감기에 쓰는 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완화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처방을 받더라도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이미 감기로 약을 복용하다가 왔다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아야 그 약을 피해서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며칠 먹어도 별다른 차도가 없는 약을 또 처방하는 것은 낭비니까요. 또한 항생제를 처방받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가신다면 전에 드셨던 약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진료를 볼 때는 본인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불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처방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감기는 추우면 생긴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춥기만 한 것보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식으로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저항력 등이 떨어져서 감기에 더 잘 걸린다고 할 수 있죠.
한겨울보다는 봄, 가을 등 환절기에 감기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한겨울에도 감기 환자가 많지만 이 경우는 추워서라기보다는 건조한 공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늘은 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기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될 경우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메르스, 코로나, 신종플루 등 한 번씩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